이번에는 적외선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랜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랜턴. 랜턴이니까 왜 저기 정파사 같은 데 가면은 이 플래시 같은 거 큰 걸 랜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차세대 국방장비 국방 장비 그 비행기 관계로 인해서 F-16을 들어오기로 했었죠. 그 F-16에 랜턴이라는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옵션인 모양입니다. 적외선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 F-16에서 적외선을 갖다가 밑으로 쬐입니다. 바닥으로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조종사는 야시경 같은 헬멧을 딱 쓰죠. 그러면은 밤중에 날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낮에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 전투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죠. 여러분들 그 군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시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깜깜한 밤중에도 구름이 낀 날처럼 푸르스름하게 보일 수 있는 야시경. 그건 전부 다 적외선을 씁니다.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이러한 적외선 발광다이오드, 적외선 포토다이오드가 바로 배전기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배전기 속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발광다이오드나 아니면은 포토다이오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아니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다이오드를 씁니다. 그 적외선 다이오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려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은 아마 TV라든가 비디오 리모컨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뜯어보십시오. 투명하게 생긴 다이오드가 하나 나옵니다. 스위치를 눌러면 분명히 TV나 아니면은 오디오는 작동하는데 눈에 그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적외선 안경 쓰면 그 빛이 보입니다. 각도로 탁 빛이 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요즘은 적외선 안경, 망원경 같은 거가 일반인들에게도 판매가 되고 있죠. 한 5, 60만 원씩에 말이죠. 그 렌즈로 보면 빛이 보입니다. 도난경보 장치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담벼락 같은 데도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한 적외선 다이오드 몇 번호를 이렇게 누르면 말이죠. TV 리모컨이나 이런 걸 누르면은 굉장히 빠른 주파수로다가 이 적외선 다이오드가 반짝거립니다. 이렇게 1번을 눌렀을 때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데 위에 굉장히 톱날처럼 빼쭉빼쭉하죠. 그게 적외선 다이오드가 무지무지하게 빨리 깜빡거린 겁니다. 필라멘트로는 절대로 이렇게 빨리 깜빡거릴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전자의 이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른쪽에 주파수를 보십시오.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줌 위에 보면 41.7kHz라고 되어 있죠. 1초에 4만 1000번 깜빡거릴 수가 있는 속도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램프가 1초에 4만 번 깜빡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발광다이오드나 적외선 다이오드 그런 건 가능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포토다이오드나 아니면은 포토트랜지스타는 그렇게 1초에 4만 번 깜빡거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깜빡거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적외선 다이오드 참 재밌습니다. 가격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도 말이죠. 포토커플러라고 해서 한 500원이면 삽니다. 적외선 다이오드였습니다. 이제 트랜지스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지스타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에는 동네 형들이 트랜지스타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유치하게 생긴 트랜지스타 건전지 많은 거. 그 건전지라고 뭐 자기 돈으로 샀겠습니까? 뭐 군대에서 나온 군용 건전지, 이 통신대에서 나온 그런 둥그런 건전지 같은 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고무줄로 칭칭 감아서 아주 폼지면서 들고 다녔죠. 지금 생각하면 참 나이롱 많이 섞인 핫바지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다가 별 볼 일 없는 것이긴 한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대단했었습니다. 트랜지스타가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 각 가정집에서는 라디오를 스피커라는 것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스피커니까 지금 계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시지만 글자 그대로 스피커만 있는 빈 통입니다. 거기에 군용 삐삐선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죠. 지금으로 친다면은 라디오 유선 방송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그럴듯하게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능 좋은 라디오, 진공관 라디오죠. 그때는 뭐 트랜지스타가 뭐 있었겠습니까? 진공관 라디오에다 연결을 해가지고서는 그냥 채널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틀어주면 틀어준 대로 위문 열차 듣고 그랬었죠. 그 이제 트랜지스타가 나와가지고 사실 트랜지스타는 47년도서부터 점점점 쓰이기 시작했지만 일반인들에게 트랜지스타가 뭐 50년대 초반에 뭐 맛이나 받겠습니까? 전부 진공관이었죠. 6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트랜지스타 라디오가 슬금슬금 돌기 시작했는데 이 트랜지스타가 진공관을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작동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트랜지스타는 증폭 기능과 스위칭 작용이 있습니다. 진공관이 그 일을 대신했었는데 요즘은 아주 작은 모기 눈깔만한 요 반도체가 그 진공관의 일을 대신하죠.
트랜지스터는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이나 골목길에 이 전파사 하던 사람들이 주로 다루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트랜지스터의 원리를 알아야지 되고 성격을 알아야지 되고 특성을 알아야지 됩니다. 역할도 알아야 되고 사용법도 알아야지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글쎄 점화장치에서 시동도 하나 못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옛날 기아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동도 못 건다는 것은 말이 안 됐죠. 그러나 여러분들 트랜지스터 모르면 시동도 못 겁니다. 이제 트랜지스터 원리서부터 차근차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오드를 진짜로 이해를 하셨다면 트랜지스터는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저도 지금까지 트랜지스터를 이해하려고 책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다이오드를 한번 실험해 보셨습니다.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오드를 확실히 이해하신다면 트랜지스터는 단 5분 만에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5분은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사실 제가 연수원에서 교육을 직접 시킨다면 진짜 5분 만에 끝낼 수 있지만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4분 한 45초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지금 앞에 보고 계신 이 그림은 TR의 기호를 그린 것입니다. 트랜지스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타입과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들어간 타입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PNP라고 얘기를 합니다. PNP.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나온 것은 NPN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P형이 남자고 N형이 여자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이때 이 화살표 쪽에 단자의 이름을 이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약어로 이자를 쓰죠. 다음, 이 줄 거진 쪽, 대충 봐도 가운데 쪽이 되겠죠? 이쪽을 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 나머지 단자는 콜렉터라고 해서 C로 표시를 합니다. NPN 타입도 명칭은 똑같습니다. 화살표 쪽 단자의 이름은 이미터, 이쪽 가운데 쪽은 베이스, 남은 쪽 단자는 콜렉터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트랜지스터의 세부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화면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저는 NPN형을 지금 예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쪽 N형이 없다면 PN, 이쪽 방향 다이오드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뜻하죠. 반대로 이쪽에 N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PN, 이쪽 방향 다이오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다이오드를 이렇게 엮는다고 해서 트랜지스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이러한 회로로 바꿔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등가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등가회로. 자, 그럼 이 NPN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이쪽 거 N형 쪽에는 에미터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쪽에 P형 쪽에다가는 베이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이쪽 N형에다가는 콜렉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밑에 등가회로도 마찬가지죠.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말입니다. 자, 남자가 있는 데다가 배터리, 여자를 줬습니다. 당연히 남자들은 밑으로 향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여자가 있는 N형 쪽에다가 배터리 플러스를 줬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당연히 여자들은 이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요 밑에 등가회로를 그대로 보십시오.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고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기가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흐를 수가 없지요. 예, 이래서 역방향이 된 겁니다.
트랜지스타 내부를 본다면 남자들이 이쪽으로 모이고 또 여자들이 이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역방향입니다. 잘 보십시오. 콜렉터에다가 플러스를 줬습니다. 베이스에다가 마이너스를 줬습니다. 이럴 때는 역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순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아까하고는 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스에다가 플러스 남자를 줬습니다. 또한 N형 여자인데다가 마이너스 여자를 줬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자 있는 곳에 남자를 보내주고 여자 있는 곳에 여자를 보내줬습니다. 밑에 등가회를 한번 보시죠. 다이오드 이쪽 부분 PN형이라고 그랬죠. P 남자 있는 쪽에 건전지 플러스를 공급해 줬습니다. 한편 N형인 이쪽에 배터리 마이너스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어때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말입니다. 어때요? 이건 순방향이죠? 예, 그래서 이 회로는 순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쪽은 역방향이었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순방향입니다. 여자의 개수가 많아지고 남자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쪽으로 도통이 되려고 할 겁니다. 가운데 이 전자벽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정도로 몇 볼트라고 했습니까? 예, 0.6볼트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순방향 회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역방향과 지금 말씀드린 순방향을 조합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목이 도통 상태라고 정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는 분명히 여자인데다가 남자를 줬고 다음 남자인데다가 여자를 줬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공피층이 두꺼워져 가지고 도통이 되지 않은 역방향이었죠. 한편 이쪽 배터리는 여자인데다가 여자를 줬고 남자인데다가 남자를 줬기 때문에 순방향이었습니다. 다이오드로 치면 이렇게 되죠.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줬기 때문에 도통이 됐고 이쪽인 도통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벽이 어찌나 얇은지 이쪽으로 순방향으로 막을 뚫어 놓으니까는 이쪽이 아까 뚫리지 않던 이 벽이 같이 허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 있는 플러스가 이렇게 즉 콜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오드로 만들면은 이쪽에 순방향을 걸어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쪽 다이오드로의 꼭 역방향으로는 전기가 통할 수가 없겠죠. 예, 다이오드는 왜 안 되느냐면 다이오드는 이쪽에도 P형이고 이쪽에도 P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배선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질 않았으나 트랜지스타는 이 가운데 P형이 굉장히 얇습니다. 엄청나게 얇기 때문에 한쪽 벽이 비록 역방향이어서 공피증이 생기더라도 반대편 벽을 순방향으로 걸어주면 이 건너편 역방향으로 걸렸던 공피층이 같이 파괴가 되면서 서로 도통의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오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타는 가능합니다. 가운데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면은 어쩌면 힘들지 모르지만은 등가회로로 생각을 하면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등가회로도 분명히 함정이 있죠. 거꾸로는 전기를 통하지 못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은 여기하고 여기가 바짝 붙어서 서로 일체로 이 트랜지스타처럼 일체로 되어 있다면은 그때는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트랜지스타가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즉 이쪽 다이오드에 0.6V 정도의 전압만 걸어준다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통하지 않던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 재밌지 않습니까? 0.6V의 전압만 걸어주면 역방향으로도 전기를 통할 수 있다. 다이오드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트랜지스타를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테이프를 뒤로 돌리셔가지고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십시오. 가운데 쪽의 P형 또는 가운데 쪽의 N형의 두께는 무척 얇습니다. 그것이 무척 얇기 때문에 도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전자벽에 이 전이 장벽을 뚫는 데는 0.6V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타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스위칭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죠. 아까 설명드릴 때는 건전지를 2개를 썼습니다. 그러나 건전지 하나를 쓰고선도 가능하죠. 그 방법을 한번 직접 한번 보시죠.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배터리 하나로 어떻게 램프를 구동시킬 수 있는지 그 회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에미터인 화살표가 안쪽으로 향해져 있죠? 예. 그럼 어떤 방식입니까? P, N, P 방식입니다. 남자, 이쪽이 여자, 이쪽이 남자. 맞죠? 됐습니다. 자,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배터리 플러스인 남자가 이렇게 남자 쪽으로 갑니다. 한편 스위치를 통해서 배터리 마이너스는 스위치를 통해서 여자 쪽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에미터와 베이스의 사이는 다이오드로 순방향이니까는 전류가 통하겠죠? 예, 전류가 이렇게 통하는 바람에 에미터하고 콜렉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램프가 구동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터리 에너지가 100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이쪽으로 1만큼이라도 쓰고 이쪽으로 99밖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측면에서는 조금 손해가 보겠죠. 한편 이 저항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만약에 이 저항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에미터인 P형의 남자를 건네주고 베이스인 여자의 배터리 마이너스를 걸었을 때 이 트랜지스터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배터리 전기가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는 0.6V의 전압만 걸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강력한 전류를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 여기 사이 직렬로 저항을 걸었던 겁니다. 소변기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직렬회로에서 베이스하고 에미터 그리고 이 저항은 직렬회로죠. 그렇다면 이 저항 양단에는 전압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배터리 전압을 12V로 쳤을 때 여기가 약 10V가 걸리게 한다면 여기하고 여기는 약 2V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배터리 전압이 걸리지 않도록 했죠. 이 저항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설령 이 저항을 걸지 않고 직접 연결을 해도 TR이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전류가 베이스,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전부 다 흘러버리면은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빠져나갈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램프가 들어올 수가 없죠. 아무리 통밥을 굴려봐도 에미터에서 베이스 또는 베이스에서 에미터로는 역시 센 전류를 보낼 필요가 없군요. 따라서 여기에 저항을 걸었던 것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에미터에서 PNP입니다.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전류를 보내면은 에미터에서 콜렉터로 전류가 세게 흐를 수 있다. PNP 타입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이라는 에너지를 전부 다 이용할 수가 없군요. 왜?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전자막을 뚫는데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다음 그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은 좀 더 개선이 됐죠? 아까 이쪽에 있던 램프가 이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한번 연결을 해보죠. 그렇다면 배터리 플러스 전류는 램프를 통해서 에미터를 통해 가지고 베이스를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배터리 마이너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부 다 직렬이 되겠죠. 이로 말미암아 에미터에서 콜렉터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스위치 작용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내부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배터리 플러스 전기는 여기를 통해서 여기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배터리 에너지 100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건 이 램프를 지나가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여기로 1로 빠개지고 여기로 99가 지나가든지 그것은 알바가 아닙니다. 어쨌건 램프로는 100이라는 에너지가 지나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회로를 설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위치에 따라서 이러한 묘미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